첫 번째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동아지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4,200원에 비중 15% 남겨주셨습니다. 4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요, 1.73% 밀려났고요. 종가는 12,500원에 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이 종가가 12,0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인데요. 요즘 시장이 확실히 혼란스러운 만큼 우선은 기다려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으로 해저터널 관련주로 원래는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지진이 났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동아지질을 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해저터널이라던가 뭐 이런 정책들, 뭐 지하 도로화, 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동아지질을 움직였던 거는 사실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슈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 뭐 사실 안 빠진 종목 없어요. 뭐 동아지질만 빠진 것도 아니고 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다음번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할 때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이게 다시 이제 시장 지수를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 회복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뭔가 이렇게 이슈에 묶여서 따라갈 만한, 이슈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제 스페이스X 또 발사가 언제죠? 이거 일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런 이슈를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저라면 동아지질보다는 차라리 그냥 우주항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섹터 이쪽으로 종목을 좀 옮길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어디 정도로 나올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평단이 14,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난 14,200원에서 이거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마 위에서 매수하고 밀려서 추매해가지고 평단이 이 정도 선으로 맞춰지셨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차트를 조금만 보면 이 종목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그냥 위로 이렇게 피레침 쏘잖아요. 막 그러니까 얘는 툭 하면 윗꼬리를 빼는 그냥 약간 변태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그냥 매번 윗꼬리 뺐던 곳들 종가 정도 위치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라는 게 되게 너무 쉽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14,200원에서 매수하는 게 맞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대놓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 이런 종목은 돌파했을 때 이렇게 매번 막혔던 자리인 걸 뻔히 아니,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올라갈 때 그냥 냅다 따라서 한 거예요. 안착까지 확인하지 않고. 이제 그리고 손실이니까 약간 추가 매수해서 평단 조절해서 이제 평단을 조절했는데 박스권 상단이야.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항상 12,000원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한 14,300원 정도 선까지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으니, 이번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000원 정도에서 크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14,300원이나 이 정도 라인까지는 잘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잘 됐을 때 얘기예요.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내가 평단을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현실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 한 14,300원 정도 선까지 평단을 내가 조절을 하면 기술적 반등에서 손실 없이 나오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비중이 15%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단을 14,300원으로 맞추려고 하면 내가 거의 한 1배수 추매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이 종목을 500만 원 샀으면 500만 원을 더 사야 평단이 13,200원 이 정도 라인으로 맞춰지고 탈출각이 잡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의 비중이 30%가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동아지질이 움직이려면 결국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해야 동아지질이 움직여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페이스X가 움직이면 그쪽은 무조건 따라 움직이니까, 차라리 여기를 내가 1배수 추매할 돈이 있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쪽에다가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우주항공 쪽에서 수익을 보면 이 종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여기 그냥 대충 한 13,200원으로 평단 낮춰요. 그럼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이 종목의 비중이 30%다. 한 종목의 비중이 30%라는 건 되게 과비중인 종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의 과비중을 넣을 만큼 매력이 있는가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라면 차라리 우주항공 쪽 종목을 이거 추매할 돈으로 그쪽을 사놓고 해당 종목이 13,200원 오면 아마 우주항공 중 투자하신 것도 수익이실 거예요. 그럼 그 수익금 가지고 얘가 13,200원 왔을 때 수익금과 손실을 이렇게 퉁퉁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추매는 조금 참으시고 그 이슈 끝나면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보고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해저 터널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전망 주셨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13,200원 정도까지 말씀 주셨어요. 차라리 다른 우주항공 종목, 잘 갈 수 있는 종목 들어가셔서 그 종목으로 수익 보면서 타 종목 수익 본 만큼 이 동아지질 조금씩 정리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종목 진입하실 때에는 역시나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장 말고 조금은 진정됐을 때 한번 찾아서 진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들 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 열려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들로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3,700원에 비중은 30%십니다. 문자 내용도 같이 봐볼게요. 초보입니다. 어쩌다가 처음으로 주식을 접했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저희한테 연락 주셨는데요. 우선은 3거래 연속 하락을 맞았고요. 오늘 장에서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결국 0.25% 밀려나면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종가는 39,550원인데요. 초보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밀려 내려오게 됐는지 그 사연을 또 정확하게 듣고 싶은데 저희가 알 방법이 없네요. 우선 지금 자리에서 대응 방법 전문가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30%시거든요. 이분도 적은 비중이 아닌데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이 종목이 사실 이제 GS 글로벌하고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때 이제 이슈로 묶여가지고 또 한 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대왕고래 지금 시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굳이라는 느낌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급발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왕고래 시추 예산을 대폭 삭감이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삭감을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영일만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름만 나오면 자기 지지율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데 이것까지 막히니 이제 좀 급발진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제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다음 정권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거를 받아가지고 정말 영일만 시추를 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이미 대왕고래 색깔을 좀 많이 묻혀버린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다시금 예전처럼 영광을 찾아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하겠죠. 그럼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그럼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시장이 반등할 때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시장이 반등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실거려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시장이 반등하는데 소외받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했을 때 뭐 시장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소외받거나 약간 부족하게 시장 상승분보다는 부족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 내가 비중이 30%인데 이거를 뭐 1배수 추매, 2배수 추매, 평단 낮춰가지고 기술적 반등에서 탈출해보죠. 이런 전략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 아마 정말 주식이 초보다라고 하면 손절 못 하거든요. 뭐 주식 많이 하신 분들도 손절 못 해요. 계속 희망의 끈이라는 게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추매하면 안 되는데 계속 물을 타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로 맞춰요. 자 근데 계속 빠지네? 그럼 이제 비중이 커진 상태로 손실률이 커지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추매를 해도 평단이 내려가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이게 지금 당장 어찌됐든 시장 영향으로 빠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저라면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44,000원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얘는 계속 이제 한 3만 원 초반, 3만 2, 3천 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주봉 차트상, 월봉 차트상, 자 가뜩이나 좀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종목이어가지고, 자 급격한 상승의 절반분 정도까지는 보통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버티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못 버텼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의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32,000원, 33,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4,000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해당 종목이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43,000원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3만 2, 3천 원까지도 현가 대비해서 한 20% 넘게 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 다음 주에 해당 종목이 4만 3천 원 정도 회복 못하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일부라도 그냥 한 번에 손절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해당 종목이 4만 3천 원 위로 못 올라가면 얘 정말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3만 원 한 2, 3천 원 여기서 지금 내가 팔았던 걸 다시 사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하면서 평단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었는데 저는 주식 초보라 가지고 이런 거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하시면 추매는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종목 가지고 지금 낙폭 큰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걸로 수익 볼 때마다 내가 5,000원, 10,000원 수익 봤다. 그러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주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갉아내는 거예요. 수익금 가지고 해당 종목의 손실을 한 번에 손절 안 해도 됩니다.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수익 봤을 때마다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조금씩 갉아내는 방식으로 종목을 정리하시면 괜찮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이면서 잘 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때 영광을 되찾기는 지금은 사실 힘들어졌는데요. 우선 다음 주까지 4만 3천 원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3만 2천 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4만 3천 원 회복 못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의 일부라도 조금은 덜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3만 2천 원에서 다시 진입해서 단가 조절해보는 방식으로 앞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초보라고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주식도 더 알아가시고 또 다른 종목들로 수익 보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으로도 여러분들의 댓글, 채팅들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11,500원에 비중 20%시라고 하네요.
우선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오늘은 2.21% 밀려났습니다. 1,63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 부근에서 종가가 주로 형성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일단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조선 우리나라와 이제 조선 협력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조선업들이 다 강세를 보였잖아요. 자, 게다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괜찮게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지금 하락이 내가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시장이 회복할 때 시장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시장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빠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비실비실 거리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을 따라 올라가거나 시장의 상승폭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테마상. 자,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은 추세 자체가 뭐 깨졌다?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3거래일 연속 많이 빠졌다, 뭐 몇 거래일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멀쩡한 종목을 찾는 게 더 말이 안 될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정배열되어 있는 이런 장기 이평선이 전배열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몇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종목들 보면은 일단은 뭐 차트 다 깨졌어요. 차트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도 없고 막 그렇지만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차트가 아래로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다라는 건 적어도 지금 시장이 지나가고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차트밖에 없어요.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혹은 차트상 반등 자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넣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찌됐든 삼성중공업도 지금 60일선, 120일선 이탈 안 하고 최근 상승폭의 아까 말했죠? 절반. 보통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이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정도 조정을 주는 건 되게 당연한 조정이에요. 이 조정을 견뎌내고 이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식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뭐 N자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점을 올려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조정 주고 이 절반에서 버티면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그 고점에서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조정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정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조정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같은 시국에 당연한 조정이라니 이거는 되게 감사할 노릇이거든요. 보통 종목들은 반등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계엄령 터지고 나서 다 지지선 이탈하고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이 11,500원 그 정도 선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다음 주 혹시 월요일 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현 구간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번 주에 뭐 이제 탄핵안이 부결됐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 초반에 또 이제 막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시끄러워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 종목이 자리가 좋다 그래서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추가로 정말 한 이 상승폭 전부 반납하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9,600원, 9,500원에서 9,600원 라인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1배서 한번 하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기대되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 낮춰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더 흔들린다 한다면 9,500원에서 9,600원 이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물량 저 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문자 상담했었는데 답신이 또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알려주신 대로 조금씩 손절해 나가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오늘의 한 가지 배움을 얻으셨으니까 다음번에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미리 입장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